안녕하십니까. 한국 기업 부문의 장기 추세와 팬데믹 주제 발표를 맡은 자본시장실 이상호입니다. 본 주제 발표에서는 다음 세션 주제인 금융의 역할을 도출하기에 앞서 한국 기업 부문의 장기 추세를 진단하고 팬데믹이 기업의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90년대 이후부터 상장 기업과 비상장 기업을 포함한 모든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기초 체력 변화를 장기적인 시계열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점검해보고 마지막으로 기업 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영역에서 금융의 역할이 요구되는지를 논의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국 기업 부문의 장기 추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위기의 역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 특성상 외부 요인에 의해서 위기가 촉발, 증폭되거나 전이되는 양상들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모든 상장 기업들을 동일 비중으로 매수 후 보유하였을 때 감내하게 되는 최대 손실률이 97년 외환 위기 이후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준 위기의 발생에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점점 더 빠른 회복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처럼 위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97년 외환 위기 이후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서 부채 자본 비율을 낮추어 왔고 현금성 자산을 확충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달성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파란 선에 해당하는 차입 이자율 대비 주황색 선에 해당하는 수익성이 낮은 상태가 지속되면 부실 채권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연쇄 도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9년 말 현재 우리 기업 부문의 이자 상환 부담 대비 수익성은 역대 4번째로 악화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산 부채 자본 비율은 88%, 단기 금융 부채 대비 현금성 자산 비율은 106%로 안정적인 부채 비율과 현금 보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자 상환 능력 저하가 원금 상환 능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을 진단해 보면 90년대 우리 경제는 고차입 저이윤 체제에 해당합니다. 그래프에서 각 점은 해당 연도 외감 기업 전체의 부채 자본 비율과 자기 자본 수익률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짙은 색일수록 최근 연도에 해당하고 원의 크기는 이자 보상 배율을 의미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부채를 일으키면 일정 수준까지는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즉, 고차입, 고이윤 형태의 우상향하는 관계가 나타나야 정상인데 90년대의 비효율적인 경영 활동의 결과 우리나라 기업 부문 장기 시계열상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관계는 비정상적으로 우하향하는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됩니다. 2000년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부채 비율과 수익성 간 우상향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서 일견 정상적인 재무 수익 구조 관계가 정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각 연도별 지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는 저차입, 저이윤 체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입을 통해서 기업 규모를 늘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고차입, 고이윤 체제로 성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딜레버리징으로 안정성을 높였지만 수익성은 높이지 못하는 저차입, 저이윤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원의 크기를 통해서 아실 수 있지만 이자 상환 능력도 2017년부터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원 크기에 해당하는 현금 보유 비중 역시 지속 증가하고 있어서 기업의 현금 보유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저하와 함께 영업 부문의 운영 효율성도 저하되는 모습입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은 1년에 평균 보유 재고를 몇 번 판매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저스틴타임 적시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재고 관리의 혁신 활동 등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 이후에도 재고 자산 회전율은 도리어 감소하고 있습니다.
매출 활동이 최종적으로 현금화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는 현금 전환 주기도 지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영업 부문의 운영 효율성 저하는 기업의 운영 자금에 대한 예비적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기업 보유 현금 비중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 등이 위축되는 가운데 과연 투자도 위축되어 왔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가 상승의 영향을 보정한 지표로 살펴보면 R&D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과 비교하더라도 투자 비중은 지속 증가 추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투자와 수익성 간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이후 R&D 투자가 더 이상 수익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요인이 장기적인 투자 회수 기간이 소요되는 신사업 투자와 같이 구조적 변화의 요인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성이 있겠지만 주변국들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현상 유지 수준 투자에 머무르고 있다면 이러한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앞선 논의들을 기업 역동성 관점에서 요약을 해보자면 저성장, 저수익, 저활동의 악순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낮은 수익성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서 기업의 성장 기회를 줄였고 이는 재차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순환의 굴레에 빠진 모습입니다. 우리 기업 부문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높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위기시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다는 점이 있겠고 산업별 역동성을 살펴보았을 때 수익성과 성장성 측면에서 IT 산업 및 의료 산업의 성장 기회가 돋보인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IT 섹터는 최고 수익성을, 의료 섹터는 최고 성장성을 보였고 두 산업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R&D 투자에 상당히 적극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비대면 경제로 전환 시에 음의 수요 충격이 아닌 양의 수요 충격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선 기업 부문의 논의를 바탕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업 부문에 있어서 코로나19의 파급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출 감소 및 내수 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그리고 유동성 경색입니다. 먼저 유동성 위험을 살펴보면 상장 기업의 경우 대대적인 위험의 확산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재무 구조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매출 감소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던 항공, 해운 등 운송업종과 같이 취약 산업의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의 경우 상장 기업 대비 차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단기 유동성 지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모습입니다. 1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갚아야 할 부채 대비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비율이 70% 미만인 기업 비중을 살펴보면 상장 기업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비상장 기업은 그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그 분포의 하단이 꽤나 두터운 모습이어서 비상장 기업의 경우 실물 경기 충격이 생존 위험으로 전이되기 전에 대응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반기 연결 실적을 집계해 본 결과 2020년 반기는 19년 반기 대비 보유 현금이 86조 원 느는 동안 단기 금융 부채는 48조 원이 늘어서 순현금은 38조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모두 감소한 모습이고요. 특히 순이익은 33.5% 감소했습니다. 2020년 1분기와 비교하더라도 매출액의 지속 감소세가 확인되는데 영업이익만큼은 21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약 4조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아래 그래프를 통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시면 2분기 상장사들은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서 유동성 위험 관리에 집중하는 가운데 수익성 개선 노력을 통해서 마진율이 향상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매출 볼륨의 증가를 동반한 마진율 향상이 아니라
비용 효율화를 통한 마진율 향상이었다는 점에서 3분기, 4분기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반기 실적 분석 결과 특징적인 점은 의료 IT 산업을 중심으로 실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상위 100대 기업 중 의료 I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 2위입니다. 서프라이즈 기업과 샥 기업 간 영업이익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로 의료, 디지털, 비대면 사업 모델 확보 여부에 따라 기업별 실적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분기 영업이익 서프라이즈 측면에서 기업 부문의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가계 부문이 아니라 기업 부문에서 양극화가 왜 문제이냐 하실 수도 있지만 현 시장 구조상 지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기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퇴출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아닙니다. 초저금리 환경 하에서 한계 기업 양산의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화 문제는 대비가 필요합니다. 앞선 논의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부문의 과제를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보고서, 워킹페이퍼들을 검색해보면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어가 있습니다. 비대면 경제 부상, 글로벌 공급망 재편, 큰 정부 등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이론 공급망, 최초 대부자, 큰 정부와 같은 기조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 또는 과연 유지될 것인가를 고민해 본다면 일시적 위기에 처한 기업의 구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으로 투자 활성화 등 기본에 충실한 정책이 주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주요 과제들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비상장 기업의 생존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 양극화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선 코로나19 영향에서 살펴보았고 이번 장에서는 자본시장 금융중개 기능 강화, 혁신기업 육성,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해보겠습니다. 8월 말 주가 기준으로 살펴보면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상장 비금융업종 시가총액은 1,684조입니다. 9월 16일 현재 더 오른 수준이고요. 시장의 어떤 강한 효율성을 전제한다고 하면 상장사의 순이익은 V자 회복 및 3% 수준의 고성장을 달성해야 합리화될 수 있는 주가 수준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달성화되지 않는다면 8월 말 수준의 시장 가치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산업별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 때와 비교해 보더라도 일부 섹터는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매우 높은 가격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 섹터의 경우 8월 말 시가총액이 정당화되려면 전년 대비 올해 이익이 1,493% 성장해야 합니다. 의료 섹터 내에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펀더멘털에 부합하는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금융중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상장 및 외부감사 대상 편입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업 부문에서도 가계 부문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면상 분석 결과를 생략하였지만 상장, 외관 편입 5년 이내 신생기업들의 활동성, 성장성, 수익성 이러한 재무 지표들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부문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혁신 기업들은 고투자, 고수익, 고성장 특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유 위험으로 인해서 부채 조달 금리가 높습니다. 금융기관 차입에만 의존하게 놓아두면 투자 자금의 효율적인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장의 기회, 수익성 제고의 기회가 있는 혁신 기업들을 발굴, 육성하는 데는 효과적인 정책 자금 지원이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장기 저금리 기조로 산업 내 차입 의존도가 높은 한계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노동과 자본이 이러한 한계 기업에서 신속히 이탈하지 못하면 건전한 비한계 기업의 생산성마저 위축되는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2019년도 한계 기업 증가에 따른 2020년 건전 기업으로의 전이 효과를 분석해 보면 총임금, 설비 투자, 부가가치, 총생산성,
모든 생산 활동에서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부문의 생산성, 역동성 제고를 위해서는 한 개 기업의 구조 개혁 또한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기업 부문은 지난 20년간 크고 작은 위기를 잘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확산은 주변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웠던 경영 환경에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전례 없는 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세션에서 구체적인 금융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